모나코 그랑프리는 F1 캘린더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이벤트입니다. 레이스 외적으로 패션쇼, 파티,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인들이 모이는 이 축제는 매우 특별한 시가지 트랙을 무대로 레이스에서도 많은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다니엘 리카르도의 2016년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 실패는 많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고, 2년 뒤 2018년 모나코 그랑프리를 우승한 후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리카르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모나코 그랑프리의 레이스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독특한,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모나코 그랑프리 다이아몬드 괴담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 F1은 아직도 마이클 슈마허가 지배하고 있었고, 키미 라이코넨은 20대 초반이었으며, 맥스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인 조스 베르스타펜은 바로 전 시즌인 2003년에 은퇴했습니다. 페라리, 윌리엄스, 맥라렌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팀들인 도요타, 조던, 미나르디 같은 팀들도 2004년 시즌에는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제규어 코스워스 팀입니다. 2000년도 포드가 스튜어트 레이싱 팀을 인수하면서 제규어로 재편성된 이 팀은 첫 해부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04년 시즌 마크 웨버와 크리스천 클라인을 앞세운 제규어는 단 18점의 포인트 획득에 그치면서 7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규어의 모기업이었던 포드는 F1을 통한 제규어의 홍보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2004 시즌부터 제규어 F1 팀의 예산을 대폭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규어는 기술 개발과 새로운 파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과연 팀이 2004년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마저 불투명해집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F1 팀들은 새로운 방식의 스폰서 계약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 차의 리버리를 이벤트성으로, 특정 레이스를 위해 바꾸면서 광고비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레드불과 르노의 스타워즈 테마 리버리, 레드불의 007 영화 홍보 리버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제규어는 비슷한 방식의 영화 홍보 스폰서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합니다. 2001년 개봉한 오션스 11은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4년 오션스 11의 후속작인 오션스 12가 연말에 개봉이 예정되고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션스 영화 시리즈를 이미 보셨을 거라 믿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은 조지 클루니가 연기한 데니 오션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특화된 인물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그 팀이 카지노에 침투해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후속편인 오션스 12처럼 매우 값비싼 물건을 훔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2004년 모나코 그랑프리를 앞두고 제규어는 오션스 12 영화와 콜라보한 리버리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 리버리는 단순한 영화를 테마로 한 데칼이 아니라 무려 4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차의 노즈콘에 붙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닌 제규어의 두 차 모두 다이아몬드를 붙인 상태에서 금요일에 프랙티스 세션, 토요일에 퀄리파잉 세션, 그리고 일요일에 레이스를 달리게 됩니다. 모나코는 그냥 조금 큰 카팅 서킷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좁고 복잡한 레이아웃의 서킷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났고, 이런 위험한 트랙에서 도합 8억 원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는 F1 차가 두 대나 달리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들을 제공한 사람은 베니 스타인매츠라는 이스라엘의 사업가로서 다이아몬드 광산업과 부동산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매츠는 여러 번 석연치 않은 회계와 세계 여러 정부들을 상대로 광산업 허가를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혐의를 의심받았고, 결국 2021년에는 스위스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제규어, F1 레이스를 사고 없이 완주하기에도 힘든 모나코 그랑프리, 4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개, 이 다이아몬드들을 제공한 수상한 사업가가 함께 모이면서 2004년 모나코 그랑프리의 다이아몬드 괴담은 완성이 됩니다. 다행히 금요일과 토요일을 무사히 넘긴 마크 웨버와 크리스천 클라인은 순조롭게 그리드 위에서 모나코 그랑프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나코의 명물인 6번째 코너의 헤어핀, 그것도 첫 바퀴에서 크리스천 클라인은 가드레일과 충돌합니다. FIA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사고가 난 직후 그 사고 현장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트랙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마셜들 뿐이었고, 사고가 난 후 2시간이 넘어서야 제규어 팀은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수한 클라인의 제규어 R5의 노즈콘에는 다이아몬드가 없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모나코의 6번째 코너에서 사라진 4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다이아몬드들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레이스 도중의 사고, 다이아몬드들의 훼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난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아예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결국 제규어 F1 팀은 베니 스타인매츠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과연 이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얼마만큼의 배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에 관한 너무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고,
너무 비상식적인 계획과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벌어진 사고였기에 그 누구도 이 이야기에 관한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없을 것만 같아 더 거짓말 같은 2004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일어난 다이아몬드 괴담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얼마나 흥미로운 레이스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